포도주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하면은요, 저 오기 전까지, 이게 그, 포도주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컵을 구입하면은 공개 경쟁 입찰로 해서 컵을 구입하면 돼요. 여러 건 납품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인 상품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공개 경쟁 입찰하지 않고, 두 번째, 재고가 많은 것에 따라서 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고량을 조절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큰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포도주 소비량의 30%인가요? 20%인가요? 30인가 30%를 광명 동굴에서 팔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내 포도 농가에서는. 그런데 저 2천만 원어치를 사와서 그거를 다 팝니다. 팔면은 그대로 저희는 시에다 다 넣어드려요. 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뭔 문제가 있었느냐. 포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는 잘 팔린 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수의계약을 2천만 원 이하해야 된다는 이유로 가장 잘 팔린 포도주를 안 사옵니다. 더 이상. 이게 무슨 얼마나 좀 바보 같은 짓입니까? 거기 공사는 정당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거둬와야 되는데,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 이 품목이 잘 팔린 품목은 2천만 원어치 사다가 잘 팔았으면은 그 다음에 더 사다가 팔고, 모든 영업장에서는 제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속 더 팔아야죠. 근데 이게 수의계약을 넘어선다고 그래서 공공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광명도시공사는 2천만 원 안에 팔면 안 팔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만 갖다 놓고 안 나간 것만 팔고 잘 나간 것은 안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다. 어떤 하나는 단일한 상품이라고 그러면은 공개 경쟁 입찰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에 잘 팔린 부분들은 그 상품은 계속해서 잘 팔리면 계속해서 사서 팔아라. 그게 정상인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러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광명 동굴에서 팔리는 포도주량이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에 성수기 때 오는 110만 명 중에 60만 명, 55%에서 60만 명이 두 달에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예산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사놔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포도주의 특성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외국 포도주하고 달라서 오랫동안 숙성해서 파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만 포도주지 과일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온도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터져버리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여름철 같은 경우 포도주를 사가가지고 집에 가서서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흘러나올 수 그 반품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팔리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럴 때는 몇 병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데 이제 예산은 어떻게 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7억 5천, 올해 뭐 하는 것은 7억 5천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해놨지만 바로는 못 사는 거죠. 시기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재고량이랑을 보면서요. 근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공기업 평가를 받는데, 포도주 예를 들어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60 내지 70%를 빨리 할수록 점수를 많이 주고, 그것을 집행을 못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을 하반기 때 사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낭비 안 하려면 하반기 6, 7월 달에 잘 팔릴 거라면 5월에 사도 되는데 굳이 1, 2, 3월에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하느라고 예산 자체에 대해서를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뒤로 빼놨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 전에는 시가 알아서 사줬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구가 이만큼만 팔아 그러고 해서 공사에 일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해 1월 1월자까지 하면서 광명시장님한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사를 잘하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권한을 광명시에서 공사로 관리 운영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운영 권한을 다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공사가 최대한 장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팔아야 되고요. 많이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와인셀러도 좀 그쪽을 정비해가지고 좀 더 많이 팔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해서의 평가들, 소비자들이 팔았던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를 팔아봤지만은 우리나라에서 100개가 생산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100개를 다 팔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아보면서 재고 없이 잘 팔렸던 것 위주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것도 다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2천만 원의 수익 계약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사가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디에 특정 업체를 사주고 싶어서 사주고 말하고 그래서 말고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틀의 목표는 광명도시공사는 그 시의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공사의 조직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명 동굴이 온전히 광명 시민들과 찾아온 분들이 가장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입구도 다시 만들어서 와인 레스토랑을 없앨 생각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메뉴 개발, 그 다음에 내부적 그 VR 체험관을 포함한 내부적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히 와서 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저희로서는 수익성도 강화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